여성이 말이 많다라고 여성 비하 발언을 한 모리 위원장이 결국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리 전 위원장의 정치적 태도와 가치관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를 떠나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침묵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할 때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학생 시절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몇 초간 침묵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사이에 침묵을 끼워 넣게 되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 후에 말하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뇌리에 각인이 됩니다. 이렇게 침묵은 말보다 강력한 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심리학 저널에서 소개하는 침묵의 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침묵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이야기에 상대방이 침묵할 때 기분이 어떨까요? 내 이야기가 납득이 안 되는 건지,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안절부절하면서 끊임없이 말을 이어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시하거나 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침묵은 그 자체만으로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당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조용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침묵이라는 무기로 사람의 본능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과 의사소통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침묵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 정말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중요할까요? 여기 한 회사의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한 상품들을 살펴보면 고객이 원하는 상품에 대한 시장 조사에 많은 시간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정말 성공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소통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모아서 이해하게 되면 더 가치 있고 강력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당신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실수를 포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유지함으로 비난받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흥분 상태일 때 더 많이 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침묵을 유지함으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당신을 비난하지 못하게 되고 좋은 사람은 당신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침묵은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뇌 혈류량과 심박수를 근거로 측정한 과학계 연구에 따르면 2분간 조용한 상태로 있는 게 오랜 시간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보다 훨씬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수다를 떨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심리적 트라우마를 털어놓는 것이 생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힘든 일을 반복해서 말하는 건 사실 말을 해도 그 어려움으로 인한 상처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선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심리학자들은 강조합니다. 여섯 번째, 상대에게 존중받고 때로는 심지어 공포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언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언어적 표현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침묵은 비언어적 표현으로 사실 매우 강력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색함과 초조함, 불안감으로 대화를 억지로 이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침묵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도발적인 질문이나 곤란한 질문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침묵을 지키고 충분히 생각하고 대답하는 것이 자기 통제가 가능한 사람으로 주변에 비춰집니다. 그럼 어떻게 덜 말하고 더 효율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3초에서 5초간 의식적으로 침묵하세요. 그 후에 이야기하는 건 상대방의 뇌리에 더욱 강하게 각인됩니다. 둘째, 침묵 속에서 침착함과 냉정함을 유지하세요. 침착하게 냉정함을 유지하면 이 모습은 표정과 제스처에서 드러나고 침묵의 비언어적 신호는 이럴 경우에 매우 강력합니다. 셋째, 주변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경청하고 관찰하는 법을 연습하세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언어적 신호만큼이나 비언어적 신호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관찰은 상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갖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에도 때가 있습니다. 침묵이 적재적소에 쓰일 때에는 내 말에 임팩트를 주지만 반대로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슬퍼하는 상대방의 감정을 짓밟는 폭력성 침묵, 어떠한 상대방이 불합리하게 무시당할 때 이를 동조하는 조롱형 침묵, 나에게 말을 하며 피드백을 기대하는 사람을 상대로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무시형 침묵은 분명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표현하고 있는 비언어적 신체 현상에 대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